안녕하세요. 제덕군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첫날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대했던 하루였지만 아침 잠깐 오르던 이제 코스피가 어, 금세 이제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도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첫날부터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상 거래량이 많이 줄었던 이제 그런 22년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좀 줄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23년도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2일 증시 브리프를 통해서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식 대금이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금으로 많이 간 것도 있습니다. 예금과 또 저도 PB이다 보니까 자금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데 채권 투자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채권 투자가 예전에는 채권은 법인들의 전유물이었고 금액이 어 최소한 3억, 뭐 최소한 3억 이상 정도 돼야 이자 정도 받아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몇 천만 원, 1억만 되더라도 금리가 뭐 A1, A2 좀 우량한 채권 등급으로 6% 이상 나오다 보니까 예금은 5% 이상이라고 보고 채권은 6%에서 많게는 8% 정도까지 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자금 자체가 이제 주식에서 채권으로 많이 넘어간 거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요새는 이제 해외 주식도 많이 하거든요. 해외 주식 테슬라랑 애플이 워낙 많이 빠졌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으로 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뭐 거의 반토막 나면서 테슬라가 반대매매 장중에 반대매매 나가는 것도 많고 자금들이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선물 등으로 여러 군데로 좀 퍼진 부분이 있어서 주식 대금 자체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 많이 하셨다가 지금 해외 주식 한국인들이 많이 샀던 이제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아주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곤욕스러운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은 오늘 휴장이었고요. 미국이랑 유럽장 오늘 휴장이었고 유렉스 이제 야간 선물 시장은 열려 있는데 뭐 야간 선물 많이 안 하시니까 이제 패스하고 아무튼 오늘 미국장은 휴장이었다. 한국장만 열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래 대금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3일 연속으로 하락세 보였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출발하면서 역시 이제 새해 이제 버프를 좀 받는구나 했지만 5분 봉상 10개 연속으로 음봉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2분인지 5분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차트 보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상승폭을 초장부터 반납하면서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특히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하다가 또 마지막에 하락 반전하면서 여러모로 오늘도 재미없는 하루였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전기가스, 그다음에 철강, 건설 등 기간 산업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다라고 보여져요. 아이고, 22년 참 길고도 힘든 해였다. 오늘 이제 포커스를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지금 뭐 성남 판교나 과천, 광명 이렇게 묶여 있는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다 푼다. 서울 이 3구 제외하고요. 용산구. 그래서 규제 지역을 다 풀면 결과적으로 조정 대상이랑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이제 건설 철강 업종이 오늘 바닥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심리전이거든요. 내일 반등하면 사실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늘 이제 제도권에 있다 보면 이렇게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회가 아닌가. 이제 LTV가 좀 완화되고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LTV가 풀리고 DTI가
규제 지역에서 뭐 50%였다면 이제 DSR 뭐 다 포함해서 10% 정도 더 대출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 등 건설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예전에는 땅이 있어도 건설 자재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대출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 올라서 결과적으로 분양에 실패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무서워서 건설을 좀 미뤘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서 오히려 이게 막 당장 분양이 되고 막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결국엔 이 기대감에 상승하는 게 또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조금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포트 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는 현대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확실히 바닥, 진짜 바닥 중에 바닥, 이제 지하를 뚫고 가기 직전이거든요. 현대차랑 기아, 그다음에 LG화학, 네이버 쭉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진짜 쥐똥만큼 매수했지만 주요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제외한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매도는 CJENM이 이제 그동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소형주 위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결과적으로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기회는 있고, 밸류에이션상 G20 어제 보셨지만 22 국가 중에 19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쁘냐라고 물으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연초는 역시나 대형주, 외국인들 수급에 기댄 대형주가 확실히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저도 힘듭니다. 이게 좀 같이 올라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이제 기다리라고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주식만 할 수는 없어서 주식 자금 일부 빼서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 많이 해요. 사실 채권이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사실 채권이 좀 답이긴 하거든요. 한 안정적으로 8% 정도 나오면 사실 이제 물론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8%는 큰 수익은 아니지만 물론 지금같이 힘든 장에는 주식을 더 해야 되지만 22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8%만 돼도 아주 좋은 수익률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더 가져왔습니다. 2년 연속 하락은 없었고요. 2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그래서 이 급락 엄청나게 큰 이제 이 연봉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이런 데이터에서 받아보라라는 심정으로 또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S&P나 나스닥 다 휴장이었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요. 달러 다 휴장, 채권 휴장. 원달러는 아닌데, 원달러는 장이 열렸었고. 코스피 먼저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오늘 1월 2일 이제 오늘 장이 열렸었고요. 지금 밴드 하단에서 반등 못하고 3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일목균형 하단에서 지지받는 아주 좋은 국면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물론 200일선과 121선은 상향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121선에서 살짝 지지선이 무너졌지만 결국 일목 하단에서 지지받는 아주 좋은 차트 모양을 보였었고, 근데 배당락이랑 뭐 연말 겹치면서 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3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가는 2130인데 저가까지 가긴 힘들다라고 봤을 때 이 저가 부근에서 형성되는 요 정도의 밴드, 저점 부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2200을 마감하면서 2200으로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가 끝난 모습이고, 내일이 되게 중요한 장이죠. 미국장 오픈하면서 어느 정도 좀 따라가줘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장은 8시에 오픈합니다. 밤 10시 반에 정규 시장이 오픈하긴 하지만 미국 선물 시장은 아침 8시부터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증권 쓰시는 분들은 이제 차트상 9561 보시면은 해외 선물 쪽에 S&P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아침에 흐름 따라서 뭐 미국장이 오늘 안 열리니까 밤에 뭐 참고할 만한 전날 미국 지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우리는 9시에 시작할 거고 해외 시장은 8시에 시작하니까 요 차트 참고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샀던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기아, LG화학, 네이버 대형주 상위의 대형주들이 포진해 있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기관은 인버스의 매수세를 올리면서, 근데 물량 자체가 작아서 그렇고, 개인은 여전히 삼성전자로 시작하는 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전기가스업종 폭락했는데 한국전력이 상위에 있는 개인의 수급 모습이었고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코스닥도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이제 저점 부근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자산을 좀 불려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코스닥은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습니다. 철강업종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2% 빠지면서 일단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일목 하단에 살짝 뚫고 내려왔지만, 근데 일목은 웬만하면 지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당락 이후에 오늘도 하락하다가 만회하는 모습으로 밑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끝났거든요. 현대제철 사실은 참 애증의 종목인데 3만 원 정도면은 진짜 사실 매력이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고,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 뚫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티스트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차트이긴 해요. 일시적으로 가격 떨어졌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질 확률보다는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바닥권 이중바닥이긴 하지만 삼중바닥이 아니라 이중바닥에서 반등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거든요. 앞서도 여기 있네요. 이중바닥형에서 뚫고 내려올 것처럼 막 급락했지만 뚫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반등하는 차트 모양새. 사실 이게 더 확률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금 차트상 단차는 있지만, 그리고 뚫고 내려왔다라는 조금 약간 위험 요소는 있긴 하지만, 더 급락해서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상대적으로 위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제외받았던 현대차가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쌍끌이 매수하면서 개인들은 매도하는 모습,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짚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포인트들, 오늘 현대차랑 그다음에 현대제철, 현대시리즈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대차, 현대제철 중에 고르라고 하면 현대제철 쪽이 좀 더 시장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규제 지역 푸는 얘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될 테고, 수혜주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건설주도 될 것인데, 일단 철강주가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철강 건설 둘 다 괜찮고, 건설 쪽으로 하려면은 글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추가적으로 현대차까지 오늘 낙폭 큰 거 보셨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일단 포트를 초장기에 꾸려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거 바탕으로 소형주나 혹은 이제 성장주들 위주로 포트를 꾸려가면 일단 1월 달에 살림은 그렇게 큰 틀을 잡아 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투자하는 그런 제도권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